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30만원짜리 멜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일본의 센비키아라는 과일 전문점에 무려 30만원짜리 멜론이 판매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대체 이 멜론은 왜 30만원까지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판매자 마진이 많이 붙어서, 아니면 멜론 속에 무언가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서, 혹은 약으로 쓰이는 어떠한 유전자 변형을 한 것은 아닐까? 공교롭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는 죄다 아니에요. 오직 맛이 뛰어나서 이 멜론은 30만원을 받고 팔고 있어요. 사실 센비키아라는 과일 전문점에 대한 기사와 사진은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게 검색을 해본다면 어떠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보통은 일명 베블린 효과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걸 생각하는데, 요즘 샤넬이나 기타 명품들이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마구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데, 이 멜론은 순전히 맛 때문에 30만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30만원짜리 멜론을 소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재미있는 건 이 센비키아가 처음부터 비싼 과일을 파는 가게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그저 노점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현재 6대째 가업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멜론이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사람들이 그리 놀라지 않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제가 센비키아라는 가게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리고 비싼 과일을 파는 이슈를 재미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본질에 대한 철학과 남다른 서비스 정신이 좀 기똥찰 정도로 새롭게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려는 의도가 가장 커요. 이 센비키아는 일본 SNS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비싼 과일을 파는 가게라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남다른 판매 서비스 때문에도 좀 극찬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서 30만원짜리 멜론을 구매하려고 하면 직원이 먼저 이를 막아선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판국에 일단 팔지 않고 막아선다니. 네, 멜론은 이 후숙을 해야 제맛이 나는데, 그 후숙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여행객들이 이 멜론을 먹을까봐 미리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멜론은 5일 뒤에 드셔야 제일 맛있습니다. 여행을 짧게 왔다면 숙소에서 이 멜론을 먹게 될 게 분명하고, 그럼 3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못 느낀다는 걸 제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입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는 고객에게 나쁜 경험을 심어주지 않기 위한 거름망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만원에 파는 스테이크를 먹고 3만원이 아깝다라고 할 수 있는 고객에게는 아예 스테이크를 팔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걸해서 파는 건 단기간은 모르지만 장기간으로 보자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일본 SNS를 보면 센비키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택배 배송 날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즉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구매 금액보다 더 많은 과일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돌리고 있어요. 물론 비싸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저렴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맞아요. 얼마 전 만난 한정식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택배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까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택배를 받은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어느 날 이 국물이 새어서 불쾌하다고 말이죠. 택배 받은 지역을 물어보니까 마침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교환을 해줄 테니까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불이 나게 달려간 거죠, 이 사장님이. 그때의 심정은 고객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보다는 왜 국물이 흘렀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히는 도로 때문에 30분이 걸릴 걸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고, 사과와 함께 음식을 교환해드리고 흘린 국물 자국을 보니까 포장 시에 묻은 자국이었다고 해요. 참 허탈했겠죠. 배송상 문제가 있어서 혹은 포장 실수로 국물이 흐른 게 아니라 단순히 포장 과정에서 묻은 국물 때문에 1시간을 넘게 달려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와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냐 하며 많은 걸 배웠다고 하셨는데, 택배 판매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우여곡절도 겪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거겠죠. 지금은 너무나 원활하게 잘 판매를 하고 계세요. 온라인 판매 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사이즈가 커져서 직원도 새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센비키아의 직원들 역시
역시 손님들 개개인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판단해서 과일을 팔아야 한다는 철칙을 머리 깊숙이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 멜론을 수확하자마자 맛을 보게 하고 또 1일이 지난 뒤에 2일이 지난 뒤에 계속해서 맛의 경험을 보여준 거죠. 왜 이 멜론은 5일차에 먹어야 하는지, 지금 이 손님이 멜론을 구입하면 3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는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등산복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당시만 해도 등산복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비쌌던 시절이었는데 고어 자켓이 100만원짜리가 있을 정도로 좀 후덜덜한 가격대를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가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사장님은 알고 있었고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늘 저에게 고가의 등산복을 입고 있게 했었죠. 그리고 더더욱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이 끼치는 건 해당 브랜드 회사에서 직원들,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등산 학교를 보내주는 걸 매년 진행을 했었어요. 저도 뭐 거기를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는 좀 시간이나 때울 요량이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등산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등산 장비가 정말 8알 이상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뭐 8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손님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각 장비, 원단, 효용성을 설명할 수가 있었죠. 이 매출이 오르는 건 당연지사였고요. 샌비키아는 직원들이 멜론의 생산지를 직접 가보게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직원들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30만원짜리 멜론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산하는지 말이에요. 판매 스킬을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멜론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왜 30만원짜리인지 말이에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뭐 수십, 수백 번의 품질 개량을 통해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재배하는 그 시스템을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30만원은 받아도 되는구나 하는 걸 직원들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죠. 가끔 익숙치 않은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늘 먹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처음 보는 메뉴를 먹어는 보고 싶은데 실패할까봐 막상 주문하기는 좀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 그 메뉴 주문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이유는 직원의 설명이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제대로 서비스 교육을 받은 음식점에서는 신메뉴를 자신있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호기심을 보였을 뿐인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거든요. 사실 전자의 경우는 직원이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다만 제대로 된 식당은 모든 메뉴를 직원들이 먹어보게 함으로써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야 손님이 물어봤을 때 솔직한 본인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도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이 만드는 음식을 안 먹은 지가 거의 6개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맛이 괜찮아서 감행을 했고 나름 장사도 잘 되지만 신메뉴가 나오면 슬쩍 맛만 볼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뉴를 먹어본 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직원들 역시 제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이상 일부러 먹이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물론 그 맛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보는 똑같은 음식에 손이 안 갈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만큼은 경험하게 해주는 게 좀 맞아요. 그래야 손님들이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응대가 나가게 되니까요. 입소문 역시 직원들을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요.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은 그저 잘 모르겠어요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상상의 맛을 지어낼 수도 있고요. 샌비키아를 예로 들면 30만원짜리 멜론이라고 해서 그 비싼 걸 직원에게 어떻게 먹여라고 생각을 했다면 샌비키아의 과일들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샌비키아는 1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뤄낸 고급 과일 음식점은 아니라는 거죠. 오시마 히로시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노포 경영학을 배우고 와서 과일만 팔던 샌비키아에서 뭐 케이크, 잼, 젤리, 주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이뤄냈어요. 거품 경제가 꺼지고 가성비가 대두되는 일본의 상황에 맞게 멜론 한 통에 30만원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뭐 가성비를 찾는 사람에게 맞는 또 다른 메뉴들을 선보인 거죠. 덕분에 가공품의 매출이 80%를 넘어서고 있고요. 만약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멜론의 가격을 점차 낮추게 될 것이고 뭐 이전에 30만원짜리 멜론을 사 먹은 사람들 그리고 단골 고객은 천천히 줄어들어서 힘든 경영을 해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샌비키아의 비싼 멜론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철학 그리고 고급 과일을 판매하는 철학을 지키면서 변화에 맞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고급이든 고급이 아니든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는 그걸 파는 직원들의 경험과 서비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일본 이야기를 하면 좀 눈에 불을 켜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곰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